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수학 수업. 오늘은 5학년 2학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합동과 대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동과 대칭에서 이번 시간에는 합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선대칭 도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동이라는 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찾아봅시다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얘랑 완전히 정확하게 겹쳐야 됩니다. 완전히 정확하게 어떤 도형이 겹치는 걸로 보이나요? 나는 아니죠. 자, 모양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는 어떻습니까? 다는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자, 다도 겹치지 않고요. 마는 보니까 여기가 직각이 되어 있죠. 근데 가는 직각이 없기 때문에 마도 아니고 정답은 라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완전히라는 말이 중요해요. 완전히. 자, 완전히 겹치려면 무엇이 같아야 되냐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완전히 정확하게 딱,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하게 겹친다는 말은 마치 자동차나 로봇의 부품과도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모양도 똑같아야 되고, 크기가 만약에 다르게 되면 부품을 갈아 끼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완전히 겹친다는 말은 마치 장난감 자동차 부품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완전히 같으려면 두 가지. 첫 번째는 모양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모양이 같다 하더라도 크기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크기가 다르면 아예 들어가지가 않겠죠. 모양과 크기 이 두 가지 조건이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우리는 바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두 도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합동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합동이라는 말에 의미를 알려줄게요. 자, 합은 우리가 합친다란 말을 쓰잖아요. 합친다는 말을 쓸 때 뭔가 딱 대본다는 의미예요. 딱 대어봤더니, 자, 같다라는 뜻입니다. 딱 대어봤더니 같다라는 말, 그 합동이란 말 자체가 똑같다 이 뜻이에요. 무엇이 똑같다?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요. 이 두 가지가 똑같다라는 말 자체가 합동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합동인 도형을 찾아 같은 색으로 칠해 봅시다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볼게요. 가는 보니까 가로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고 세로가 세 칸이네요. 그럼 가와 똑같은 것을 봤더니 일단은 직사각형이 바도 있고 라도 있는데 가랑 모양은 지금 바와 라가 똑같죠. 직사각형. 그런데 크기가 어떻습니까? 크기가 조금 다르죠. 가랑 크기 같은 것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 다음에 한쪽 면이 또 세 칸인 가랑 라가 같은 도형이네요. 자, 여기 교우 문제에서는 같은 색으로 칠해 봅시다 돼 있어서 여러분들은 같은 색으로 칠하고요.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고 옆에 써줄게요. 가와 라가 같다 이런 식으로. 자, 말을 볼게요. 말은 자, 원을 봤더니 지름이 4칸이네요. 하나, 둘, 셋, 4칸. 지름이 4칸짜리인 걸 찾아보면 다가 4칸이 되네요. 자는 보니까 3칸이 되네요. 자, 마와 다는 합동이 맞고요. 자, 마와 다는 합동이 맞고 자는 합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모양은 같죠. 자는 모양은 같은데 어떻습니까?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합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찾아볼까요? 자, 반은 아니었고 자, 나를 볼게요. 나는 자, 높이 부분이 4칸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입니다. 6칸, 4칸이고요. 사를 볼게요. 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이네요. 이미
이미 한쪽 면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자, 나와 사는 합동이 아닙니다. 아만 찾아보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아하. 그러면 합동인 도형 찾을 수 있겠죠. 나와 아가 합동이고요. 사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합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단어에서는 그것만 알면 돼요. 합동은 무엇이냐? 모양과 크기가 같다. 이 두 가지 조건. 자, 여기 자 포스트잇에 적을 게 생겼네요. 자, 합동은 1번 모양, 2번 크기. 이렇게만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합동은 여러분들 해결이 다 됐어요. 이번에는 선대칭 도형이란 말을 알아볼게요.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자, 일단 도형은 알죠, 도형. 자, 각도가 있고, 각도가 있어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거,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것들을 우린 도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 도형 중에 선이 있어서 대칭이 되는 도형이다라는 건데, 자, 요거 앞에 있는 의미는 같이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거. 자, 그림을 반으로 접었어요. 반으로 접으면, 종이를 반으로 딱 접으면, 반으로 딱 접었다가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선이 생기죠? 자, 가운데 선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슴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딱 접었을 때 겹치는 게 선이 보입니까? 사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만들어지고, 자,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반으로 딱 접었더니 완전히 겹쳐지게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무당벌레는 어떻습니까? 무당벌레는 대각선 방향이긴 한데 이렇게 접어서 서로 겹칠 수가 있겠죠. 자, 나비는 어떻습니까? 나비는 이렇게 겹치면 되고, 자, 여기에 있는 벌레도 우리가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죠. 자, 사진을 찍었는데 물에 비친 사진이네요. 자, 이 사진도 우리가 방향이 좀 다르네요. 이렇게 접어서 펼치면 정확하게 위아래가 겹쳐지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선이 생겼어요. 선. 자, 선이 생겼고, 자,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찾아봅시다. 역시나 선을 그어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보는 겁니다. 가는 여러분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겹쳐지죠. 자, 일단은 나는 어때요? 나는 겹쳐질까요? 겹쳐지지 않을까요? 자, 헷갈리면 일단 넘어갑시다. 다는 어때요? 다는. 다는 확실하게 이렇게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겹쳐지겠죠. 라는 여러분들 어떻게 그어야 될까요? 이렇게 그으면 겹쳐질까요? 라는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마는 어때요? 마. 왠지 겹쳐질 것 같긴 한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대로 겹치면 겹쳐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자, 이 모양을 그대로 겹치면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듯이 빨간 선의 모양이 돼야지 겹쳐지는데, 모양이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도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일 정확한 것은 선을 딱 그어보고요. 정말로 종이를 접어보는 거예요. 접어보고 하면 되는데, 자, 여기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배우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자, 종이로 다 겹치게 되면, 요렇게 모양이 나와요. 다이아몬드처럼. 그래서 모양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나는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종이를 겹쳐봐야겠지만, 여러분들 매번 겹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겹쳐진다, 안 겹쳐진다를 선생님하고 뒤에 배우다 보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바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겹쳐질 수 있는 도형은 두 개가 되네요. 자,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의미를 알아볼게요.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우리는 선으로 대칭을 이루는 도형이다 라고 해서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선은 좀 쉽죠. 선. 도형도 쉬워요. 근데 대칭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대칭. 자, 대칭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려줄게요. 자, 여기서 대는 자, 종이를 접어서 두 개가 딱 맞닿죠. 자, 대한다라는 뜻의 대칭이에요.
우리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예전에는 원격 수업을 했지만 지금은 대면 수업을 한다 그러죠. 대면 수업. 자, 대면. 여기서 말하는 면은 얼굴면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을 대해서 수업을 한다. 대면 수업. 그럼 대칭이란 말도 무엇인가를 맞댄다, 대한다라는 뜻인데요. 칭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혹시 옛날 저울 중에 자 이렇게 막대기가 있고요. 막대기가 있고 여기에 저울을 양쪽에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재는 저울이 있었어요. 왼쪽에 물건을 올리고 오른쪽에 무게 추를 이렇게 올려서 무게를 재는 게 있었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 하면 자, 요렇게 얘가 저울칭자를 써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천칭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 칭이라는 말이 양쪽의 무게가 같게 만드는 저울 같다라는 의미예요. 뭔가 양쪽을 똑같이 만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저울은 무게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칭이라는 말은 대칭의 말은 서로 맞닿았을 때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맞닿았을 때 같게 만든다. 그래서 대칭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왼쪽에 대칭축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딱 맞닿았을 때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발이 좀 어렵죠. 자, 선대칭 도형은 그냥 선을 그었을 때 대칭 대했을 때 같다. 그렇게 만들어진 도형이 선대칭 도형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잘 안 되면 가끔씩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선대칭 도형에서 같게 만들어주는 그 직선 있잖아요. 만났을 때 같게 만들어지는 직선, 그것을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부릅니다. 대칭축. 자, 대칭축을 따라 접었을 때 겹치는 점을 자, 만났을 때 대응한다. 응한다. 만났을 때 딱 응하는 점이라 그래서 대응점이라고 하고요. 변이 겹치는 경우에는 대응변, 각이 겹치는 경우에는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모두 대자가 붙어 있죠. 모두 대자가 붙어 있습니다. 대한다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딱 겹쳐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대칭 도형을 찾아 대칭축을 그려봅시다 되어 있는데요. 가 같은 경우에는 접었을 때 겹쳐지도록 하는 선을 끊는 거예요. 자, 가는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요. 세로로 그을 수도 있고요. 대각선으로 그을 수도 있고 사실 가는 끊는 방법이 무한대로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을 수가 있죠. 자, 가는 선대칭 도형이 맞고요. 나는 어때요, 여러분들? 나도 선을 그을 수 있겠습니까? 자, 나도 이렇게 그으면 왼쪽 오른쪽 똑같죠. 또는 가로로 그어도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이것도 선대칭 도형이 맞죠. 다는 어때요? 다는 자, 그렇죠. 가로로 그으면 위아래가 똑같다. 선대칭 도형. 라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그어도 되고요. 세로로 그어도 되고요. 대각선도 어때요? 대각선. 자, 대각선으로 끊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라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그림이 좀 그렇네요. 대각선으로 그었을 때 왼쪽 오른쪽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 대칭축의 방향 자체는 어떻게 긋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긋든지 간에 어떤 방향으로 긋든지 간에 나눠지는 도형이 겹쳐서 같으면 선대칭 도형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었을 때 접었을 때 겹쳐지나요? 겹쳐지지 않죠. 자, 바는 어떻습니까? 바는 잘랐을 때 그리고 뭐 요렇게 대각선으로 잘라도 겹쳐지죠. 그러면 바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선대칭 도형이 굉장히 많네요. 자, 그러면 선대칭 도형의 일부가 그려져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앞쪽 부분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그렸잖아요. 나 그림에서 이것을 선생님하고 배워보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려야 선대칭 도형을 완성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했는데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실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곧바로 자를 대고 그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굉장히 기본적인 것부터 볼게요. 자, 도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전 단계가 필요해요. 전 단계가 뭐냐 하면 선이 있어야겠죠? 선이 모여져서 도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형을 그리려고 하면요. 맨 처음 단계부터 하는 거예요. 점부터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먼저 찾고요. 이 점을 이으면 선이 되고요. 선이 이어지면 자동으로 도형이 완성이 될 거예요. 선생님은 맨 첫 번째 점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대칭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있는 니은점을 볼게요. 니은점이 그대로 딱 접었을 때 겹쳐지려면 정확하게 반대편에 가 있어야겠죠?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떨어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반대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다가 점을 먼저 찍어주는 거예요. 자, 아직 점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나머지 점도 찍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 디귿 있네요. 디귿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은 반대편, 정반대편에 점을 찍어주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이 두 점은 대칭축이 이렇게 접는다고 해도 점이 그대로 있죠. 자, 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고요? 점은 해결이 됐으니까 선으로 가볼게요. 자, 이게 점과 점 사이를 이어주면 됩니다. 점과 점 사이를 이어주면 선이 만들어졌고요. 선을 연결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도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도형을 먼저 그리지 말고요. 선부터 이렇게 자대고 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점부터 찾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서 선대칭 도형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먼저 대응하는 점을 찾고요. 대응점 찍기. 얘가 먼저고요. 두 번째, 선 연결하기. 선 연결하면 자동으로 도형이 완성된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점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대칭 도형 완성해 봅시다. 자, 여기 점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점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반대편. 3칸 떨어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3칸 떨어진 곳에 점을 찍어주고요. 자, 여기도 보니까 여기 점이 있네요. 자, 여기도 반대로 가보니까 3칸 떨어져 있네요. 3칸 떨어진 곳에 점을 찍고 또 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네요. 얘는 몇 칸 떨어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똑같은 곳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점을 찍어주고요. 자, 점 여기 한 개 더 있네요. 얘는 4칸이 떨어져 있네요. 그럼 여기도 4칸 떨어진 곳에 점을 찍으면 어때요?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자, 선을 그어주고 그어주면 원하는 모양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이거는 약간 대각선처럼 여기 옆으로 선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절대로 여러분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자, 정확하게 반대로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 점을 볼게요. 자, 이 점을 봤더니 자, 대각선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2칸 갔죠. 그러면 똑같이 가면 돼요.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2칸이 가 있으면 여기도 똑같은 길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2칸 가면 여기 점이 찍히겠죠. 자, 첫 번째 점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 점도 찾아볼게요. 이 점도. 자, 이 점도 보니까 여기에 대칭축까지 얘가 얼만큼 떨어져 있냐 하면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3칸만큼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얘랑 정확하게 반대편에 똑같은 길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3칸을 가면 점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의 정반대편에 있는 점은 여기에요.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선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을 연결하고 연결을 하면 선대칭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정반대편에 있는 점을 찍어준다. 그리고 그 점을 잇는다만 생각하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실력 쑥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동 돼 있습니다. 합동 두 가지 조건 기억나나요? 첫 번째 모양, 두 번째 크기. 아까 그 책상에 종이 모양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친구들은 적을 필요 없겠죠? 그냥 자기가 적었던 거 보고 하면 됩니다.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 점에 해당하는 똑같은 점에 찍어주는 거예요. 점부터 찍고, 자, 여기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점을 찍고요. 자, 아래쪽으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내려간 곳.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칸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요. 점을 찍고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네 칸 갔으니까 네 칸 가면 점 여기 찍혀 있네요. 자, 이제 점 4개 찍혔으니까 그대로 연결을 하면 합동인 도형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도형은 시작은 이거예요. 도형의 시작은 첫 번째 점, 그 다음 선, 그 다음에 드디어 선과 선이 연결돼서 도형이 만들어진다. 아시겠죠? 자,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라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했어요.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요. 그렇다면 요거 길이도 혹시 짐작이 되나요? 자, 이 길이는 몇 센티미터가 될까요? 5cm가 될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각도는 몇 도가 될까요? 각도는 85도가 되겠죠. 그러면 85도, 60도니까 여기에 있는 나머지 각도도 자동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변, 니은, 디귿. 자, 이 길이는 몇 센티미터가 될까요? 자, 합동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9cm를 가져오면 되겠죠? 9cm. 센티미터 있으니까 9만 적을게요. 각, 기역, 니귿, 니은, 디귿. 자, 여기에 있는 각도는 몇 도일까요? 하는 걸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합동을 통해서 여기 위쪽에 있는 각이 85도란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미음 더하기 85도 더하기 60도를 하면 삼각형은 모두 안에 있는 각을 더하면 180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네모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85도에서 60도를 더하면 145도가 되니까 이 네모는 180도에서 빼주면 돼요. 180도에서 145도를 빼주면 자 35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35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대칭 도형 그려봅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를 참고를 해서 점을 찍어보는 거 해보세요. 점 찍어보기. 자, 하나만 해줄게요. 자, 이 니은이 얼만큼 떨어져 있네요. 대칭축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 떨어져 있죠. 그럼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 나머지 점 찍고 선 연결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은 합동이라 그랬죠. 직선을 접었을 때 왼쪽 오른쪽이 합동인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동을 만들어주는 이 직선을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하고요. 이 축을 따라 접었을 때 겹치는 점을 대응점, 겹치는 변을 대응변,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선을 그어서 대칭이 만들어지는 도형이 선대칭 도형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천칭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에 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정반대쪽에 점이 찍혀야지만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저울 모습 생각하면서 가운데 여기 축이 있으면 정확하게 점이 있다면 정확하게 정반대만큼 떨어진 곳에 점을 찍으면 된다를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학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공부는 반드시 한 번만 하면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